Are you ready? Let's get ready to. Are you ready? Rumble! 나이트로 첫 번째 에피소드의 메인 이벤트는 WCW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 헐크 호건 대 도전자 빅 버바로저스 간의 타이틀 매치로 진행되었다. 이날 호건은 관중들과 쇼핑객들로부터 열띤 환호를 받아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한몫을 했다. 호건의 전형적인 경기 패턴으로 진행된 이 경기는 빅붓에 이은 레그 드랍으로 호건이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다. 경기 후 승리를 자축하는 장면과 함께 쇼가 종료될 것처럼 보였으나 잠시 후 던전 오브든 무리가 링에 난입하여 챔피언을 위협했다. 그러나 호건은 하나둘씩 그 무리를 제압하기 시작했고 이때 렉스 루거가 느닷없이 링에 올라 호건을 지원했다. 마침내 링을 평정한 그 둘은 각자의 등이 맞닿는 순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다. 루거와 마주친 호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고 이어서 그들은 언쟁을 벌이기 시작한다. 여기에 랜디 세비지와 스팅이 합류하여 그들을 진정시키며 과열된 분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호건과 루거가 다시 언쟁을 시작하는 찰나 크레이그 레더스 제작 감독이 절묘한 타이밍으로 광고를 내보내며 커머셜 브레이크를 만들었다. WCW 입장에서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 시의적절하고도 영리한 연출을 선보인 것이었다. 시청자들은 그 짧은 광고가 나오는 사이 현장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었고 채널을 계속해서 고정할 수밖에 없었다. TNT에서 광고가 방영 중인 상황에서 현장 분위기는 더욱 리얼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루거는 이를 악물고 호건을 위협하는 세그먼트를 선보였다. 웃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웃지 않게끔 손봐주겠소. 당신은 지금 나와 내 가족의 돈을 훔치고 있소이다. 광고 후 쇼가 재개되자 업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터뷰어 중 한 명인 린진 오클런드가 몇 가지의 해답을 찾기 위해 충돌 직전에 두 스타 곁으로 뛰어들었다. 루거는 오클런드의 마이크에 대고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애송이 같은 어린 녀석들과 노는 것에 지겹고 지쳤소이다. 나는 큰 녀석을 상대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요. 그건 호건, 바로 당신이라오. 루거의 세그먼트는 자신이 어제까지 활동했던 단체, 즉 WWF를 깔아뭉개는 것과 동시에 현재 자신이 속한 WCW를 돋보이게끔 하는 내용이 짙게 묻어 있었다. 이에 호건은 다음 주 마이애미에서 열릴 먼데이 나이트로에서 그에게 타이틀샷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을 건네며 루거의 선전포고에 응수했다. 둘은 악수를 나눴고 전장 한가운데 있던 오클런드가 다음 주 월요일 호건과 루거의 챔피언십이 열릴 것이라고 확정 발표한 뒤 마이크를 중계진으로 넘겼다. 진행을 이어받은 비숍은 다시 한번 확정된 챔피언십 카드를 소개했고 다음 주 나이트로에 출연할 선수 안내와 더불어 프로그램 홍보도 빼놓지 않는 준비성을 보였다. 이렇게 나이트로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사전에 비숍이 호언장담한 대로 빠른 전개와 거대한 충격 속의 엔딩을 맺었다. 헐크 호건과 렉스 루거의 타이틀 매치가 바로 다음 주 나이트로에서 성사된 것은 경기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담한 움직임인 것은 분명했다. 일반적으로 기승전결의 과정을 거쳐 대립의 클라이맥스로 향하는 부킹과는 달리 그들의 챔피언십은 즉각적이고도 민첩하게 속행되었다. 이는 다분히 경쟁사를 겨냥한 전략적인 부킹이었다. 나이트로의 다음 에피소드가 방영될 9월 11일은 WWF 로와 정면 승부가 예정된 실질적으로 월요일 밤에 첫 번째 맞대결이 펼쳐지는 날이었다. 이에 비숍은 본방사수를 할 만큼의 강력한 매치업을 예고함으로써 시청자들을 유입시키고자 한 것이다. 비숍이 확실한 카드를 앞세워 다음 주 나이트로를 무장했음에도 빈스 맥맨은 이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들은 이미 다음 주 방영분 녹화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빈스 맥맨은 US 오픈 대체 방송 후 재개할 다음 주 로를 앞두고 새로운 인트로 영상을 촬영한다. 10만 달러의 제작비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진 이 오프닝 영상은 WWF 본사 타이탄 타워 옥상을 주 무대로 하여 촬영되었다. 여담이지만 헬리콥터로 옥상을 중점적으로 찍은 영상도 촬영됐는데 이에 대한 촬영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편집되어 제거되었다. 그 밖에 해당 오프닝 촬영분 일부는
훗날 DX의 타이탄트론 영상에 사용되기도 한다. 카메라가 꺼지고 쇼가 종료되자 루거는 자신의 세그먼트 도중 호건의 캐릭터를 망가뜨린 것에 대해 사과하려고 했다. 하지만 호건은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노출되면 그들의 케이페이브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무시한 채 루거를 지나쳐 그곳을 빠져나가는 임기응변을 발휘했다. 루거의 극적인 등장은 지난 연구들에서 비숍이 파악한 서프라이즈 연출의 중요성을 실제로 구현한 것과도 같았다. 비숍은 몇몇 믿을만한 사람들에게 다음 주 정면 승부가 진행될 시 자신들의 시청률은 대략 2.5 레이팅 정도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신중한 예측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이트로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기록할 시청률 기대치를 알지 못했다. 쇼가 종료된 그날 밤 호텔바에서 케빈 설리번은 프로레슬링 토치 기자인 웨이드 켈러에게 TBS에서 그들이 올린 시청률을 TNT의 나이트로에서 기록하려면 수개월은 더 걸릴 것이라고 언급하며 성공적인 첫 방송에 따른 주변의 밝은 전망에 맞서 평정심을 유지했다. 바를 가로질러 저편에서는 에릭 비숍이 나이트로의 재방송을 시청하고 있었다. 비숍은 그들이 만든 나이트로의 첫 방송을 오로지 시청자의 입장으로 접하고 있었다. 훗날 웨이드 켈러는 이를 떠올리며 고등학교 연극 무대에서 자녀가 연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처럼 비숍이 그 쇼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회고했다. 화요일 오후 닐슨에 의해 나이트로 시청률이 공개되었다. WCW와 TNT가 받아든 수치는 2.9 레이팅으로 약 275만 가구가 나이트로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시청한 것이었다. 렉스 루거의 등장 계획은 레이팅에 확실한 효과를 미친 것으로 증명되었고 WCW는 그들의 첫 번째 월요일 밤을 상당히 높은 시청률로 수놓을 수 있었다. 반면 월요일 밤의 지배자 WWF는 WCW의 기습적인 공격에 조금씩 휘청이고 있었다. 사실상 첫 맞대결로 진행된 9월 11일 월요일 밤 호건과 루거의 챔피언십 카드를 선보인 WCW가 새로운 오프닝 영상만을 선보인 WWF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두며 월요일 밤의 리더로 도약한다. 그들이 기록한 시청률은 각각 2.5 레이팅과 2.2 레이팅이었는데 이는 비숍이 예측한 수치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성적표였다. 이것은 WCW와 TNT 모두에 주목할 만한 성취였고 특히 신념과 비전을 갖추고서 월요일 밤의 대결이라는 자칫 무모한 도전에 배팅했던 비숍에게도 놀라운 성과였다. 다이아몬드 달러스 페이지는 그때를 다음과 같이 떠올렸다. 비숍이 나에게 월요일 밤의 정면 승부에 대해 털어놓았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숍에게 이봐 형씨,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맞대결이 이뤄진다면 우리가 대략 1 레이팅을 기록하고 WWF가 한 1.8 레이팅 정도 올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속으로 누가 이 대결에 신경이나 쓰겠어? 이건 업계를 망쳐버리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이트로 첫날부터 렉스 루거가 등장하여 어떠한 충격을 선사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비숍과 스팅, 루거 외에는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이 없었어요. 철저한 기밀이 유지되었던 거죠. 저조차도 당시에는 그것을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비숍이 말했던 것은 오늘 밤을 지켜보세요.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겁니다라고 한 게 전부였습니다. 실제로 맞대결이 진행되자 비숍의 구상이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기도 했어요.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레슬링 팬이 있다고 치면 그중 3명은 WCW만 시청했습니다. 그에 반해 서너 명은 WWF만 보는 팬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서너 명은 왔다 갔다 하면서 시청하는 팬이었는데 맞대결은 이러한 유동적인 팬들 중 일부를 WCW로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WCW와 WWF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